그 다음에 계약번 갑니다. 판례. 자, 1번 주어 찾아라. 청약은 뭐는? 청약은 그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청약은 그의 의사표시에 하는 승낙은 무슨 K, OK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된다. 여러분 청약은 왜 구체적 확정적이냐면 상대방이 무슨 K 하면 OK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이 함으로 끊고 청약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럼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상대방이 무슨 K 하면 될 정도로 OK 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항고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표시했다 하더라도, 자 요거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너가 아무런 학답이 없으면 나가 당연히 계약 성립항고로 하겠다 하는 상대방의 불리한 조건을 붙인 청약은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조건은. 그래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성립항고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끊고 이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기간의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아무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계약 당사자 중 끊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할 걸 청약했다 하더라도, 자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야 없었던 걸로 하자 하면은 합의 해제 동그라미 하면 합의 해제는 무슨 K, 상대방이 무슨 K 해야지 OK.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병렬 가하여 승낙한 때, 자 하니까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병렬 가거나 조건을 했다면 그럼 청약자가 한 의사표시는 이제 무효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병렬하여 승낙한 때 끊고 534조 규정에 비춰보면 끊고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종전의 매도인 청약은 뭐한다? 실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또 나왔네 계속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 어저께 했잖아요. 1번 할 때 계약 체결 사의 과실하면 원시적 불능 얼마만큼? 전부. 근데 일부가 원시적 불능 했죠. 수량 부족. 계약 처음 계약할 때부터 수량이 적다. 이런 아까 일부 원시적 불능 하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4번 실제 면적이 향명됩니다라고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뭐 일부 원시적 불능, 그 매매 대금 감액 청권 행사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OX, X 어디에도 출처해야 되노? 계약 체결사의 과실 하면은 이건 뭐 얼마만큼 불능?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라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일부가 수량이 적다고 100평이라고 샀는데 실측해 보니까 90평, 그럼 10평은 처음부터 없었거든.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 이런 경우는 뭐 담보 책임. 일부가 원시적 불능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래서 어디까지? 경우까지 하면은 그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지 계약 체결사의 과실 하면 OX, X. 그 다음 여러분 저번에 해왔죠. 신뢰이익은 딱 두 개를 했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 금방 전부가 원시적 불능 귀책 사유로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하고 그거는 이제 민법 535조에 딱 있는 거고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근데 판례에서 계약 체결사의 과실 5번 그대로 냅니다. 끊어라 그건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끊어라 에서 끊고 교섭 단계에서 끊고 체결할 것 같은 정상난 내지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 끊고 상대방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끊고 동그라미 상단 이유 없이 동그라미 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끊고 무슨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그대로 몇 번 해갖고 기억해야 된다. 아까 어디에서 다시 교섭 단계에서 끊고 체결과 같은 정당기내 내용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 끊고 상대방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끊고 동그라미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무슨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됐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문제 읽을 때 이렇게 끊어서 간다고. 그러면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40개 풀었다 민법 무조건 통과한다. 한 6개월 이상 8개월 이상 학원 다녔다 무조건 통과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근데 딱 모의고사 치잖아요. 감독하거든. 옛날에 쭉 읽고 있지. 딱 보면은 불합격. 와, 쭉 읽으면 어느 게 포인트인지 모른다고. 끊으면은 배운 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5번 O, 6번 O 무슨 손해? 신뢰 손해. 무슨 손해? 신뢰 손해. 근데 손해배상 범위 및 신뢰 손해. 네, 이 신뢰 손해는 무슨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 손해.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계약 체결사의 과실하고 요 5번, 6번, 7번 전부 다 같은 거지. 신뢰 손해인데 7번 이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해 인격적 법이 동그라미. 인격적 법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줄치고 무슨 자료? 위자료는 무슨 또로? 별도로. 위자료는 어떻게 표현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무슨 자료는? 위자료는 무슨 또로? 별도로.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손해배상 비용, 손해배상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 누구나 제출해도 거부될 수 있는 거 어느 거? 견적서 한번 넣어보세요. 제안서 넣어보세요 했는데 반드시 계약 체결해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8번 됐습니까? 계약교섭의 중노범위 손해배상 범위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지출한 비용 상대손 인간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까 뭐 어느 거 견적서 제안서 됐습니까? 비용은 이런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좌절될 수 있는 됐습니까? 언제든지 좌절될 수 있는 아까 뭐 견적서 제안서 이런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아니 9번 한번 찾아봐라. 온데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봐라. 에?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봐라. 에? 틀리도 괜찮다. 동시행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잖아요.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지? 그럼 거기 핵심 단어가 뭘까? 근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뭐 이렇게 계약법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거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계약법 하면 머릿속에 계약 자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동시행도 임의 규정, 위험도 부담도 임의 규정, 매도인 담보 책임도 임의 규정 전부 다. 근데 거기서 핵심 단어 에? 에?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첫째 줄 별개의 약정으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약정으로 지게 된 경우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별개의 약정은 결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이 아닌데 별개의 약정도 특약으로 동시행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핵심 단어는 그대로 온다 이거. 무슨 약정?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의 법령이 지게 된 경우 끊고
끊으랬죠. 경우 때 하고 자기 재무형과 상대방의 어떤 재무의 결론이건 동시행하기로 특약 사실이 없다면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별개의 약정은 특약이 없다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근데 별개의 약정도 뭐 특약이 있다면 무슨 이행이 있다. 동시행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잘 낸다.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중개사도 나왔다. 이게 사법시험은 수시로 나오고 중개사는 한 서너 번 나왔다. 다시 별개의 약정 뭐가 없다면 별개의 약정 뭐가 없다면 특약이 없다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근데 별개의 약정도 뭐로? 특약으로서 뭐로서? 특약으로서 무슨 이행이 있다. 동시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온다고. 딱 이게 가장 정확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판례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 게 문제를 가지고 출제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구나. 됐습니까? 딱 요게 법과목의 스타일이라고.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핵심 단어 찾아라. 고기 돌고 고기 돌고 고기 돌고 고기 돌고 고기 돌고. 동시행 나오면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불능 매수 청구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특히 이행불능 100% 동시행. 핵심 단어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이행이 있다? 동시행이 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다. 읽어서 이해고 개뿌리고 하면 못한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이해해서 한다 40점 못 받습니다. 특히 계약법은 제가 가르치는 기술 있잖아요. 단기 속성 100% 이해해갖고 못한다. 근데 막 어떤 선생님 뭐 이해시킨다 거짓말입니다. 해갖고 못한다. 무슨 불능 단어도 있으면 이행불능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끊고 추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 채권의 기에서 무슨 이행? 동시행 관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렵다. 이게 그냥 넘어가고 뭐 이 정도까지는 되겠습니까? 어쨌든 무슨 이행? 동시행. 자, 그 다음 12번 가는데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일이 경과한 경우. 자, 여러분 매매에서는 언제 동시행이 발생하노? 잔금의 동시행이지. 왜?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러면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줬다고. 중도금을 선이행 의무로 하는데 선이행 의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무슨 날짜가 됐다? 잔금. 그때부터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안 하고 있어도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러면은 매수인은 너 등기서류 주면은 내가 중도금 잔금 줄 수 있다 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다 줄 차례대로 끊어라. 잔금일이 경과한 경우. 그럼 잔금일부터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와 매도인이 일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다. 지금 됐습니까? 안 주고 있어도 선이행 의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기가 도래하면 빨리 변제기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이행 주장할 선이행 의무가 이행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또 나왔습니다. 선이행 의무 중도금지공으로 분해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제공 없이 잔금기일이 도과되면 됐습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서류 제공이 없이 잔금일이 도과하면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이행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동시행.
잔금일이 넘어가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에 대한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이행 상태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동시에 짱중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아까 이제 잔금부터는 잔금부터는 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부터 이자 줄 필요가 없다. 근데 중도금은 안 준 거 이자는 언제까지? 잔금일까지는 이자는 지불해야지. 다시 중도금 안 준 거 이자 언제까지? 잔금일 이전 이자. 근데 잔금일 이후부터는 이자 줄 필요가 없다. 무슨 이행 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빨리 동시행.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지문이 13번 지문은 좀 야리까리한데,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 책임은 무슨 일 이후? 잔금일 이후 무슨 이행 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동시행.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은 상대방이 먼저 무슨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 제공하지 않은 한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야. 자, 14번 갑니다. 한 번 현실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 지체한 경우, 그러면 상대방 무슨 지체에 빠져있다? 빨리 수령 지체에 빠져있고 상대방 동시행 상품을 상실하지 않으며 이행 제공이 뭐 중지된 이후 여전히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되어 있으면 여전히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아니다. 15번의 X YX 출자해지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면한다. 아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실체법 동시행 상태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당연히 윗반이 아니고 이자 정지 되겠습니까?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사해야만 책임 면한다. OX, X.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와, 미치겠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노? 끊어라.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 이전 청구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끊고 끊었잖아요. 끊으니까 뭐가 나오노? 뭐가 나오노? 주어. 그게 여러분 그죠? 이게 왜 읽으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 법 과목은 자세히 보면은 됐습니까? 주어가 만약에 4개가 들어있다. 문장이 몇 개고? 4개지. 그거를 여러분 쭉 보기에 쭉쭉쭉쭉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 문장처럼 보여도 이 안에 주어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쭉 읽으니까 여러분은 뭐 머리가 천재가 아닌 한 띵하지. 그래갖고 그냥 느낌 가지고 문제 푸니까 몇 점 나오는 거지? 40점. 그래서 끊어야 된다고. 끊으면은 4개의 문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끊으라는 거지. 그래서 할지라도 끊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끊고 또 나왔죠. 매수인.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에 관한 제공받을 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끊고 끊으니까 또 주어 나왔잖아요. 대금 청구권은 지급기일 이후 시효 진행에 어떻게 한다? 걸린다. 그냥 읽으니까 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고 가지고 하는데 동시행 항변권에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소멸시효 계속시효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저번에 했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디에?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시효의 중단하면 뭐? 법원의 절차.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거나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되겠습니까? 지급청구는 지급시일 이후 시효가 어떻게 한다? 시효 진행에 어떻게 한다? 걸린다. 무슨 이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 어디고?
다만 매수인은 끊고 매도인으로부터 이전 등의 제공을 받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끊고. 요까지가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하지라도 동시행 주장하더라도 매매대금 청구는 지급 기일 이후 계속 시효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16번은 간단하게 하면 동시행과 시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동시행 유치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다시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는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17번 바로 나왔네 너무 쉽네 무효 동그라미 반환 동그라미 무슨 이행 동시행. 18번 취소 원상회복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이런 거 나오면 서비스지 뭐. 그죠? 길거 있다가 딱 주줄 놓으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제발 이런 것만 해주면 그제 나온다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나온다니까. 100점 맞는 게 아니고 몇 점? 60점.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 매도인은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상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끊고, 쌍방이 이행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끊고 그 이후에 쌍방이 기한은 정함이 없는 무슨 이행이 있다? 동시행. 무조건.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읽으면 매도인은 깨끗한 재산권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됐습니까? 그럼 압류, 감류, 저당권 되어 있다. 깨끗하게 말소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서로가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위반도 아니고 언제까지? 할 때까지. 그래서 쌍방의 채무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죠. 20번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깨끗 이전, 압류, 감류되어 있다. 말소해가지고 깨끗 이전과 됐습니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너무 쉽죠? 무슨 것? 깨끗 대금 지급. 무슨 것? 깨끗. 느낌 오고 있습니까? 민법 선생 잘 만났죠, 그죠? 그 다음 21번 갑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매수인이 원래는 부가가치 매도인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정부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 나오면 서비스죠. 이거 어렵더라도 나오면 끝나주는 거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밥 먹고 하기로 하겠습니다.